네, 안녕하세요. 미주미 이기크루 김준영입니다. 오늘 장 시작 전까지 살펴볼 미국 증시 이슈 세 가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은 이제 애플의 실적 발표 소식입니다. 애플은 이번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매출과 EPS는 좀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좀 세부 종목을 살펴본다면 이제 몇몇 주요 제품들과 특히 중국 시장 그리고 이제 서비스 사업과 관련해서 좀 부정적인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국 매출은 시장은 이제 전년 대비 6.6% 증가한 158억 달러를 좀 예상하는 모습이었지만 실적은 오히려 그보다 작년보다 0.3% 하락한 150억 3,300만 달러만을 좀 달성하면서 전반적으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고요. 이제 서비스 사업 역시도 시장의 예상치는 이제 252억 5천만 달러였으나 이를 1.2% 하회하는 249억 7천만 달러만을 발표했습니다. 그 외에도 웨어러블, 홈 액세서리 판매 또한 전년 대비 감소하며 시장의 예상치를 1.3%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 표는 이제 애플의 분기별 순 판매인데요. 아이폰을 포함해서 팀쿡은 지금 분기별 순 판매가 4분기에 이제 6% 증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이 표는 이제 아이폰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제품들이 포함되어 있는 건데, 그럼 아이폰을 살펴본다면 아이폰 같은 경우 전체 매출은 이제 462억 2천만 달러로 전체 매출의 48.7%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202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좀 감소한 것인데요. 다만 이제 팀쿡은 전년 대비 이제 판매가 좀 증가했다. 그리고 CNBC와의 인터뷰에서 아이폰 15의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14보다 이제 강세를 보였고 16은 전년 동기의 15보다 아이폰 15보다 강세를 보였다고 하며 아이폰 16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발언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iOS에 관해서 특히 이제 애플 인텔리전스가 이번에 어떤 모습을 보였을지가 중요한데, 통계는 3일밖에 되지 않지만 이 3일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1년 전 이제 같은 분기 이제 17.1을 채택한 비율의 2배 속도에 달하는 iOS 18.1에 이런 채택률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할 때 아이폰 향후에도 이러한 높은 iOS 18.1의 채택률은 아이폰 업그레이드를 위한 이제 설득력 있는 이유가 될 것이다라며 시장에 대해서 이런 긍정적인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제 가이던스 같은 경우는 경영진은 이제 연말에 총 매출이 낮은 한 자릿수에서 중간 한 자릿수 정도로 좀 성장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고, 애널리스트들은 이제 이에 거의 유사한 수준인 이것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 이제 6.8% 증가한 1,277억 달러를 예상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애플 소식을 살펴보았고, 이제 아마존의 실적 발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은 현재 시간 외 거래에서 주가가 거의 5.8%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한 상승 원인으로는 이번에 이제 좋은 실적 발표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제 매출과 EPS가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을 뿐 아니라 이런 세부적인 종목과 가이던스에서도 긍정적인 모습이 있었는데요. 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커머스 부분은 이제 북미 부분 그리고 그 외 부분 모두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아마존 프라임 빅딜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좋은 성과를 보였다라는 발표를 하였고요. 또 아마존 웹 서비스 같은 경우 매출은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약 0.2% 하회했지만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 시장의 예상치보다 14.2% 높은 현재 14.2% 높은 104억 달러의 영업이익을 보고하면서 좀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제 EPS 같은 경우 전년 대비 52.1% 상승하면서 시장 예상치인 24.3%보다도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또한 이제 루이지애나의 창고에 새로운 이제 로봇을 도입했는데, 이런 그 로봇은 물품 보관, 픽업, 배송을 도울 수 있는 로봇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무적인 결과가 있었다라고 전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아마존 웹 서비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3분기에 연간 18% 성장한 275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는데, 이는 시장의 예상치를 소폭 하회했으나 이제 마진이 시장의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또한 이제 5분기 연속으로 매출 성장률이 전년 대비 가속화했으며 최근 10년 중 가장 높은 마진을 기록하며 이제 전반 좋은 상승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광고를 좀 살펴볼 텐데요. 최근 아마존 역시 굉장히 광고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광고 매출은 전년 대비 19% 증가한 143억 달러가
가 있었다라고 발표했고, 이는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현재 이제 구글이나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여러 경쟁자들과 좀 비교를 했을 때도 굉장히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보시면 이제 구글 같은 경우, 구글은 원래 기존에 워낙 큰 이제 광고 기업이었기 때문에 더 크게 성장하기 분명 쉽지 않다는 모습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구글이 유튜브와 구글 어드버타이징에서 10%와 12% 상승하는 모습을 보일 때, 아마존은 이제 19%로 이제 메타와 거의 유사한 수준이었으면 마이크로소프트보다도 1%포인트 높은 수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본 지출에 관해서도 좀 말을 했었는데, 지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의 경우에도 이 막대한 자본 지출로 인해 주가가 조금 하방 압력을 받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에 아마존 웹 서비스도 꽤 많은 자본 지출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아마존 같은 경우는 시간 외에서 주가가 5.8% 가까이 상승 중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아마존 또한 역시 2024년 750억 달러의 현재 자본 지출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했고, 또한 2025년에는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경영진은 AI 투자는 현재 평생 한 번뿐인 기회다라며 이제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고요. 마지막으로 가이던스의 경우 매출은 1815억에서 1885억 달러로 한 7에서 11% 성장이 예상되며, 중간값은 1850억 달러로 시장의 예상치를 소폭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익 같은 경우는 중간값 180억 달러를 예상하며 시장의 예상치가 170억 달러가 조금 넘는 수준이었는데, 그것보다 이제 높은 이제 가이던스를 제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럼 이제 아마존의 실적 발표까지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 소식으로는 이제 이번에 오늘 S&P 500을 포함해서 다우지수까지 굉장히 지난 4월 이후 최악의 한 달을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번에 이제 월간 기준으로 지난 10월 30일까지는 플러스였지만 어제 하락으로 인해 이제 마이너스로 전환되면서 이제 월간 기준으로 하락 마감하는 모습, 10월은 이제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는 4월 이후 이제 최악의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가 하락의 원인은 이제 기술주에 대한 이제 매도가 시장에 좀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주 매도는 전반적으로 이번 빅테크들의 실적과 또 높은 계속되는 이제 자본 지출로 인한 어떠한 일종의 상승 압박이 있었는데요. 이제 칼슨 그룹 같은 경우는 올해는 30년간 최악의 할로윈 데이였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제 주가가 상승한 해에 할로윈 데이에는 주가가 상승할 확률은 66.7%고 평균 할로윈 데이 하루 동안 0.34% 상승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최근에 30년간 할로윈 데이에 가장 크게 하락했던 경우는 0.38%였지만 이번에 S&P 500은 1.86% 하락하면서 기존의 이제 0.38%가 가장 큰 하락폭이었는데 이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바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기술주 매도가 시장의 하락을 이끌었다입니다. 그러면 특히 그 원인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자본 지출이 계속될 것이고, 현재 보이는 표는 이 기업들의 향후 자본 지출 계획입니다. 자본 지출을 여태까지 해왔던 지출 내역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그리고 알파벳, 아마존까지도 계속해서 자본 지출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렇게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엄청난 금액이 계속해서 투자되는 것에 좀 지쳐있는 모습입니다. 이 베어드는 AI에 대한 열정과 잠재력만으로는 현재 충분하지 않은 지경에 이르렀고, 이에 따라서 또한 이제 현재 주가가 많이 상승했는데 가격에 반영된 성장을 좀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며 이런 하락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다만 이와 조금 반대되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제 UBS 같은 경우는 AI 지출이 2025년까지 주가 상승을 좀 촉진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라고 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UBS의 CIO인 솔리타 마르셸리는 빅테크의 실적 보고서를 통해 AI 추세가 이제 더욱 강해지고 있으며, 최근 실적 발표를 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의 자본 지출의 지속적 성장은 오히려 이런 시장의 긍정적 구조적 추세를 뒷받침한다. 또한 이 견고한 성장과 연준의 금리 인하가 결합되었을 때 위험 자산에 대한 이것이 지지 배경이 되고, 이 AI가 이것에 올라타서 좀 추가적인 성장을 제공할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3분기 GDP 데이터가 또 완만한 성장을 현재 보이고 있고, 향후 연착륙 시나리오가 뒷받침을 하면서 연준의 차기 금리 인하에 따라
S&P 500이 연말에 6,600으로 도달할 것이다 라고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어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의 이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기업들의 자본 지출이 조금 시장의 하방 압력을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런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의 실적 발표, 그리고 얼마나 자본 지출을 얘기했는지, 그리고 어떠한 가이던스를 제시했는지 혹시 보시고 싶다면 이제 네이버의 프리미엄 컨텐츠나 혹은 이제 미주미에서 또 유튜브에 여러 가지 관련 영상이 있으니 이 부분도 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장 시작 전 살펴볼 이슈들, 빅테크인 이제 애플과 아마존의 실적 발표, 그리고 어제 하루 동안 주가가 하락하면서 이제 월간 기준으로 마이너스가 났다는 소식, 그리고 이제 UBS가 S&P 500의 목표가를 좀 인상했다. 특히 이제 AI와 관련돼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목표가를 이제 인상했다는 소식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미주미의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소식 이외에도 특징주나 다양한 뉴스들이 포함된 미주미 마감시황, 그리고 시장을 이기는 포트폴리오의 미주미 주도주, 테크니컬 분석이 포함되어 있는 미주미 매운맛, 골든크로스 종목 등 다양한 컨텐츠들을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서 미국 주식에 미치다를 검색해 주시면 프리미엄 컨텐츠를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네, 구독 방법은 네이버 검색창에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미국 주식에 미치다를 검색하시면 이렇게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가 나오는데요. 이걸 다시 한번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과 함께 오른쪽 상단에 구독하기 버튼이 있으니 이 버튼을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제 영상을 보시고 구독을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의 상세 보기를 보시면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구독하러 가기가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르시면 화면 오른쪽 상단에서 이제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구독이 가능합니다.